안녕하세요. 전 결혼 5년차 주부입니다. 다정다감한 남편과 자상하신 시아버님. 이렇게 세 식구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행복이 오리라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소름 끼치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끔찍한 일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시어머니의 악연이 시작된 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제가 19살 때였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중국집을 운영했습니다. 홀에는 테이블 3개, 주로 배달 위주로 장사를 했어요. 아버지는 15살에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해 첫 직장이 중국집 배달원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10년간 일하면서 사장님께 요리를 전수받아 결혼하면서 중국집을 차려서 20년간 가게를 운영하고 계세요. 아버지는 요리와 배달을 하고 엄마는 홀 서빙과 카운터를 보셨어요. 바쁠 때는 저도 가게 일을 도우며 그래도 저희 세 식구 먹고 살 만한 정도로 장사는 잘 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정다감하신 아버지가 유독 화낼 때가 있는데요. 제가 가게 나오는 걸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워낙 가난한 집에서 자라다 보니 중학교만 졸업하고 일찍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배움에 대한 아쉬움이 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유독 책을 많이 사주시고 공부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엄청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런 아빠의 노력 때문인지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줄곧 전교 1등을 했고 지금 고3인 저는 모의고사 성적이 전국 1등이거든요. 지은아, 공부 안 하고 가게는 왜 나왔어? 너무 책상에 앉아 있었더니 답답해서 나왔어. 지금 딱 바쁠 시간이잖아. 토요일 점심시간만이라도 나 가게 일 좀 도울게. 아빠보다는 엄마가 너무 힘들잖아. 홀서빙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우리가 뭐가 힘들어? 공부하는 너가 훨씬 더 힘들지. 전국 1등이 그게 아무나 하는 거냐고. 아빠는 너만 보면 없던 힘도 생겨. 우리 천재딸 머리 쓰기도 힘든데 식당 일 돕다가 손이라도 다치면 어떡해? 시험 때까지 항상 조심해야지. 아빠 소원 알지? 우리 딸 판사 되는 상상만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유, 못 말려. 판사 딸 힘든 일 안 시킬 테니까 걱정 마시고 얼른 요리나 하세요. 지금 주문이 밀렸다고요. 저는 엄마를 도와 주문 전화를 받고 홀서빙을 도왔어요. 저희 가게 주변이 공장이 많아서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점심때는 배달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데도 아버지는 저 법대 보내려면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된다며 배달원을 따로 두지 않으셨어요. 요리하랴 오토바이로 배달하랴 정말 한여름에는 땀으로 온몸이 범벅이 될 정도로 힘드셨지만 힘든 내색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중국집 딸인데도 저는 아빠가 만들어주신 짜장면은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고 너무 맛있었어요. 오후 3시가 되어서야 점심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전 거의 매일 짜장면을 먹었어요. 난 식당 음식 하도 냄새 맡아서 못 먹겠는데 지은이는 희한해. 어릴 때도 그렇게 아빠 짜장면을 좋아하더니 지금도 짜장면 귀신이야? 그럼 뭔가 아빠가 만든 짜장면은 풍미와 깊은 맛이 있다고나 할까? 다른 집하고 틀려. 난 평생 아빠가 만들어준 짜장면만 먹고 살 수 있어. 우리 지은이 때문이라도 아빠가 100살까지 중국집 해야겠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에 배달을 간 아빠는 직원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장님, 오늘 본사에서 회장님 오신다죠? 오늘 아침에 연락 왔어. 워낙 수탈하신 분이라 직원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갑자기 연락하는 거래.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이 회사가 계열사만 해도 100여 개 되는 엄청 큰 회사라 어떤 분인지 아빠는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고 3시경에 부모님이 식사를 하려는데 손님 2분이 들어옵니다.
지금 식사 되나요? 네, 자리 편하신 대로 앉으세요. 편한 잠바 차림의 나이든 중년 남자와 낮에 배달 갔던 공장의 남자 직원이었어요. 저희가 좋은 곳으로 모시려고 예약도 해놨는데 회장님 대접 못했다고 저 사장님께 한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짜장면을 좋아해서 여기 오자고 한 거야. 이 집 맛은 괜찮으려나? 그럼요. 이 집 짜장면 맛이 기가 막혀요. 워낙 단골이 많아서 먼 곳에서도 먹으러 올 정도라니까요. 그럼 짜장면 주문하겠습니다. 사장님, 여기 짜장 둘이요. 알고 보니 중년 남자는 회장님이셨어요. 겉으로 봐서는 전혀 회장님 같지 않게 수수한 옷차림에 운동화를 신은 평범한 모습이었거든요. 귀하신 분이라 아버지는 더 정성 들여 요리하셨고 서비스로 군만두까지 주셨어요. 아유, 사장님, 짜장 둘 팔아봐야 10,000원밖에 안 하는데 5,000원짜리 군만두까지 주시는 거예요? 남는 것도 없을 텐데. 아니에요. 이렇게 귀하신 분이 오셨는데 대접할 게 이거밖에 없어서요. 맛있게 드십시오. 회장님은 감사하다며 짜장면과 군만두를 정말 감탄하며 맛있게 드셨어요. 그러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데 100만 원짜리 수표를 줍니다. 아유, 손님, 돈을 잘못 주셨어요. 10,000원 주시면 돼요. 제 밥값, 이 돈 맞아요. 저한테는 오늘 이 짜장면이 100만 원짜리 값어치를 한 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아니, 이러시면 곤란한데. 돈을 돌려줬지만 회장님은 뿌리치며 쿨하게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회장님이 가게를 찾았어요. 아유, 회장님 아니세요? 사장님, 저 짜장면 또 먹고 싶어서 왔습니다. 며칠 동안 이 맛을 잊을 수 없었어요. 1시간 반 정도 왔더니 허기가 지네요. 얼른 짜장면 주세요. 아, 네. 얼른 만들어 드릴게요. 그날 이후로도 회장님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서 식사하고 가셨어요. 회장님이 오는 날이면 길 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다 쳐다봤어요. 그도 그럴 것이 가게 앞에는 경호원 2명과 운전기사가 탄 고급 세단이 서 있었으니까요. 어느새 단골이 되어서 아버지와 회장님은 제법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는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는 중이었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를 받고 있었습니다. 건너편에 회장님이 탄 세단이 보이자 아버지는 반가운 마음에 고개로 인사를 했어요. 회장님도 창밖으로 팔을 뻗어 손을 흔들어 보였어요. 그렇게 신호가 바뀐 순간 갑자기 회장님이 탄 차가 급속도로 질주해 아버지가 탄 오토바이를 덮쳤습니다. 아버지 손에 든 배달통이 도로에 나뒹굴어졌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고 원인은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밝혀졌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갔을 때는 아버지 몸 위로 흰 천이 덮어져 있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오열을 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때 회장님이 들어오시며 죄송합니다. 어떤 말도 두 분께 용서가 안 되리라는 거 압니다. 어떤 죄값이라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빠 살려내요. 회장이면 다야? 불쌍한 우리 아빠. 나 판사 되는 거 봐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그 순간 화가 나서 회장님께 막말을 퍼부었어요. 우리 남편 죽인 살인자와 1분 1초도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회장님은 죄책감으로 장례 비용을 다 부담하시고 어떻게 저희 집을 알았는지 수시로 집으로 찾아왔어요. 경호원 양손에는 선물이 가득했어요. 사모님, 제가 사죄드릴 수 있게 문이라도 열어주세요. 엄마는 바가지에 소금을 담아 대문을 열어 회장님 얼굴에 퍼부었어요. 오지 말라니까 왜 자꾸 오시는 거예요? 당신 얼굴만 봐도 재수 없으니까 한 번만 더 오면 소금이 아니라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헤이, 재수 없어. 하루는 학교 마치고 나오는데 검정 세단이 교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차 문이 열리는데 회장님이었어요.
저한테 다가와서 봉투를 건네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알아보니까 지은 형이 지금 고3이더라고. 시험 잘 치라고 대학 등록금 준비했어. 저는 봉투를 회장님한테 던지며 어떻게 회장님은 본인밖에 모르세요? 이런 거 주는 거 회장님 편하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저와 엄마가 얼마나 비참한지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아빠 목숨값을 저희가 받으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돈 많은 부자들은 돈으로 다 해결하나 보네요. 이제 돌아가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생각됐다면 정말 미안하네. 생전에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짜장면을 먹으면 나 8살 때 돌아가셨던 어머니가 해준 짜장면 맛이 느껴졌단다. 그래서 계속 찾아왔고 짜장면을 먹고 있으면 어머니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복했단다. 우리 집은 짜장면 하나도 못 살 정도로 가난했거든. 어머니는 폐렴이 걸렸는데도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도 못 받고 돌아가셨단다. 우리 집이 가난하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안 돌아가셨을 텐데 잘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신 어머니는 내 평생 마음의 짐이지. 지은 양 아버지는 몇 천억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셨어. 그 감사를 표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거란다. 그 말을 듣고 회장님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사그라졌습니다. 그 얘기를 엄마한테 전하자 엄마의 마음도 누그러졌습니다. 그렇게 저와 엄마는 회장님을 용서해 주기로 합니다. 회장님, 어머니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 집 짜장면 드시러 오세요. 아빠가 만든 맛은 안 나겠지만 제가 아빠한테 레시피를 전수받아서 비슷하게는 만들 거예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 지은 양이 공부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요리도 잘하는구먼. 나 자주 온다고 구박이나 하지 말고. 아버지가 안 계시니 가게 폐업을 하려고 했는데 단골들이 극구 반대하면서 어떻게든 장사하라고 격려를 해주셨어요. 엄마는 직원을 고용해서 계속 가게를 운영하셨고 저는 대입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제 능력이 아깝다며 외국 유학을 권하셨어요. 졸업까지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다 부담해 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영국의 법대로 진학했고 로스쿨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저를 회사 고문 변호사로 채용했습니다. 회장님은 제 아버지와 다름없이 저를 친딸처럼 잘 챙겨주셨어요. 회사 법무팀에서 근무하게 되어 첫 출근하는 날.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입사하게 된 박지은 변호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법무팀 팀장을 맡고 있는 송현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박변 얘기 들었는데 영국에서 로스쿨 나오셨다면서요? 대단하세요. 천재신데요. 아니에요. 과찬이십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한 것뿐이에요. 최고 인재를 영입했으니 잘 부탁드립니다. 팀장님은 서글서글한 인상에 세심하게 저를 잘 챙겨주셨습니다. 출근한 지 며칠이 안 돼서 대형 소송건을 맡게 되어서 팀장님이랑 저는 계속 야근을 해야만 했습니다. 박변, 피곤하지? 우리 진한 커피나 한 잔 마시고 올까? 좋죠. 계속 눈꺼풀이 감겨서 죽는 줄 알았거든요. 얼른 이 사무실에서 탈출하고 싶네요. 밤 11시가 다 된 시간, 팀장님과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24시간 영업하는 카페에 도착했어요. 걸으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돌아가신 아빠의 소원이 제가 판사가 되는 거라서 법대를 가게 되었는데 아는 지인이 유학비를 다 대주셔서 내 인생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편하게 했어요. 팀장님은 미소를 띠면서 담담하게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 소송건으로 낮에도 팀장님과 같이 다니는 일이 많다 보니 더 친밀해졌습니다. 입사 후 첫 업무를 잘 해결하고 상사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일을 말할 것도 없이 인정을 받아 잘 되고 있고 더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저를 많이 챙겨주시던 팀장님에게 마음이 열리면서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도 저희가 사귀는 걸 모르게 하려고 비밀리에 연애를 해야 했습니다. 회의 중에 옆자리에 앉으면 몰래 손을 잡기도 하고
보고 싶을 때는 비상구 계단에서 만나기도 했어요.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레 결혼 얘기를 하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 인사부터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빠 아버님은 무슨 일 하시는지를 안 물어봤네? 아, 우리 아버지? 지금 인사드리러 갈래? 지금? 옷도 그렇고 준비도 안 하고 어떻게 갑자기 가? 나만 따라와. 어리둥절한 채로 저는 남자친구를 따라갔어요. 근데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왜 그러지 의아한 채로 따라가다가 발길이 멈춘 곳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어서 와. 지은 양 많이 놀랐지? 내가 현우 아버지야. 네? 회장님이 팀장님 아버님이시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미리 얘기 안 해서 미안해. 난 처음부터 너 알고 있었어. 아버지가 너 얘기 많이 했거든. 아버지가 너희 아버님에 대한 숙제로 너 영국 유학도 보내주시고 회사에 입사하게 해주신 것도 다 알고 있었어. 그래도 이렇게 두 사람이 사귀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 너무 잘 됐어. 참, 아버지 지금 제가 찾아온 건 저희 두 사람 결혼 허락 받으려고 온 겁니다. 당연히 허락하지. 이제 지은 양이 내 며느리가 되는구나. 잘 됐어. 저도 회장님이 제 시아버님이 될 줄은 전혀 몰랐지만 이렇게 인연이 되니 너무 좋아요. 저희 집에 베풀어준 은혜 몇 배로 갚으며 잘 살겠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네 애미한테도 인사시켜야 되니 식사 약속을 잡자꾸나. 어머니요? 어머니는 나중에 저희 결혼 날짜 잡으면 알려줘도 되지 않을까요? 이 녀석이 너 언제까지 네 엄마와 거리 둘 셈이야? 제가 어머니한테 왜 그러는지는 아버지가 더 잘 아시잖아요. 지은아, 가자. 팀장님은 얼굴이 굳어지면서 제 손을 끌고 문을 열고 나왔어요. 이번 주 토요일 점심 약속 잡으마. 문 뒤에서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팀장님이 어머니 얘기에 민감한지 묻고 싶었지만 사무실에 돌아온 후 한마디도 안 하고 표정이 굳어 있어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전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인연이 있을까? 회장님이 너 시아버지가 된다고? 너무 잘 됐다. 너희 아버지도 정말 기뻐하실 거야. 너 그동안 고생한 거 이렇게 복 받나 보다. 지은아, 엄마는 너무 행복해서 눈물 나. 으이그, 그나저나 나 없으면 엄마 매일 울면 어떡하지? 혼자 장사하는 것도 힘들 텐데 이제 중국집 안 하면 안 돼? 매일 가게 나오면 구석구석 너희 아빠의 흔적이 있어서 그 추억만으로도 엄만 행복해. 그래서 이 가게를 문 닫을 수 없는 거란다. 요즘은 예전처럼 장사가 바쁜 게 아니니까 쉬엄쉬엄 하면 돼. 이번 주 토요일 날 팀장님 어머니 뵈러 집에 초대받았어. 나 좀 떨려. 시어머니는 어떤 분일까? 회장님 집안 정도면 굉장히 기품 있고 우아하신 분일 것 같으니까 옷도 점잖게 입고 말 한마디도 실수 없이 교양 있게 하고 선물도 꼭 사가. 뭐가 좋을까? 아, 꽃다발이 좋겠다. 엄마가 더 신이 나셨어. 그렇게 엄마의 조언을 받으며 드디어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산 원피스를 입고 꽃다발을 준비하고 팀장님 집으로 갔습니다. 팀장님 집은 꽤 넓은 잔디가 깔린 4층짜리 대저택이었어요. 마당에는 분수대와 수영장, 정원이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회장님과 시어머님이 절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와요. 내가 현우 애미 되는 사람이에요. 지은 씨라고 했죠? 처음 뵙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래요. 차츰 친해지면 그러죠. 얼른 들어와요. 지은 씨가 뭐 좋아할지 몰라서 내가 알아서 준비했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우아한 홈드레스를 입은 시어머니는 미소 띤 얼굴에 교양 있는 말투가 참 좋으신 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하는 내내 시어머니는 제 밥그릇에 음식을 얹어주시며 자상하게 챙겨주셨어요. 그런데 유독 팀장님만 표정이 굳어 있더라고요.
헤헤, 우리 세아가 온다고 당신이 애썼구려. 인류 호텔 요리 같아. 어머니 요리 솜씨야 예전부터 알아줬죠.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도 매일 호텔 요리로 저희 아버지 눈에 들려고 그렇게 쇼를 한 거잖아요. 당장 입 다물지 못해. 지금 세아가 앞에서 그게 할 소리야. 더 이상 밥 먹을 기분이 아니네요. 지은아, 내 방 구경시켜줄게. 올라가자. 전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나와야만 했습니다. 2층에 있는 팀장님 방으로 가서 저는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오빠, 아까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지금 어머니, 사실 내 계모야. 날 낳아주신 친어머니는 내가 초등학생일 때 돌아가셨어. 그리고 새어머니는 나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야. 어머님이 가정부였다고? 그리고 팀장님은 예전 이야기를 해줍니다. 계모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20대로 나이는 어리지만 집안일도 잘하고 싹싹해서 팀장님 어머님이 동생처럼 아껴줬다고 합니다. 예쁜 옷도 사서 주고 맛있는 간식도 사주며 언니 동생 할 정도로 각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엌에서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아씨, 좀 기다려. 뭐가 그리 급해. 사모는 내가 구워 삶아놨고 회장한테 슬슬 작업 시작해야지. 초등학생인 팀장님은 단번에 가정부가 위험한 짓을 하겠구나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곧바로 회장님한테 가서 말했으나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겼어요. 그러던 며칠 후 팀장님 어머니는 모임이 있어서 나갔고 회장님이 술에 잔뜩 취한 채 들어왔어요. 이 순간을 기다린 계모는 회장님께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이고 골아떨어진 회장님을 업고 안방 침대에 눕혔어요. 그리고는 회장님 옷을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후 회장님 옆에 누워서 휴대폰으로 웃으며 셀카 사진을 찍은 뒤 자는 척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 후 팀장님 어머니가 집에 돌아왔고 방문을 여는 순간 충격을 받고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너 우리 그이랑 지금 뭐하는 거야? 사모님, 진작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회장님이 저를 겁탈한 후 이 사실을 사모님한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시면서 사모님 없을 때마다 저를 방으로 불러들였어요. 저는 반항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사모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회장님은 자고 있어서 이런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팀장님도 놀라서 들어왔고 팀장님 어머님은 찬물을 가져와서 회장님 얼굴에 부어 겨우 잠을 깨웠습니다. 여보, 똑바로 말해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 거지요? 나 속일 생각 말아요. 바른 대로 말하면 나 용서해 줄게요. 여기 어디야? 내가 왜 옷 벗고 있지? 회장님, 아까 술 취하고 오셔서 저를 강제로 겁탈하셨잖아요. 내가?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끝까지 거짓말이군요. 당신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당신이 인간이야? 이 버러지만도 못한 놈! 아! 그 순간 팀장님 어머니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여보! 엄마, 일어나! 팀장님 어머니는 뇌출혈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회장님은 자신이 정말 술에 취해서 가정부한테 몹쓸 짓을 했는 줄 알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잘해줬고 계모는 회장님 앞에서 착한 척 위선을 떨며 회장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계모는 자신이 계획한 대로 회장님과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팀장님은 계모 때문에 친어머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앞으로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를 악랄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에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계모는 회장님 앞이나 사람들 앞에서는 교양 있고 인자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주위에서도 계모에 대한 평판이 좋습니다. 오히려 계모에게 삐딱하게 구는 팀장님만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거고요. 팀장님의 얘기를 듣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실 팀장님이 한 말을 다 믿을 수 없었어요. 그냥 을에 새엄마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겠거니 그래서 더 과장해서 얘기를 부풀렸겠다 싶었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밖에서 저를 보자고 연락이 왔어요. 지은아,
어서 와. 네, 어머니. 오늘은 더 아름다우세요. 아, 그러니? 우리 지은이 보려고 신경 좀 썼지. 이제 결혼식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부른 거야.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제 지은이가 우리 집 식구가 될 건데 비밀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현우 계모인 건 알고 있지? 네, 얘기 들었어요. 회장님 댁에서 가정부로 일하셨다고요. 맞아. 사모님이 평소 지병이 있으셔서 내가 병간호도 해드렸는데 병으로 돌아가셨지. 현우가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이상한 얘기를 꾸며서 주위에 하고 다니는 거야. 회장님이 날 겁탈하고 내가 회장님을 유혹해 그 충격으로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는. 현우 마음은 이해돼. 하지만 날 이상한 여자 취급하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 현우한테는 말하지 마. 현우가 이렇게 과대망상증이 있어서 정신과 치료도 받았어. 겉으로는 변호사에 멀쩡하지만 사실은 아픈 애야. 그래서 지은이가 내 딸 같아서 걱정되는 마음에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지은이처럼 똑똑하고 훌륭한 변호사가 좋은 남자 만나야 되는데 현우랑 결혼하면 불행해질 게 뻔해서 그냥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어. 지금이라도 현우와 헤어지는 게 지은이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좋아. 팀장님이 정신병이 있다는 얘기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전혀 그런 걸 느낄 수 없었기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절 걱정하며 오죽하면 결혼하지 말라고 하실까 고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팀장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헤어질 수 없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표정이 싸늘하게 변하더니 계속 저한테 헤어지라고 설득했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었어요. 사실은 시댁에 간 날 2층 팀장님 방에서 얘기하는 소리를 문 밖에서 시어머니가 들었고 자신의 실체가 탄로날까봐 거짓말로 팀장님을 모함하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저희 부부는 2층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집에는 가정부가 있어서 저는 살림에 신경 쓰지 말고 일에 집중하라고 시아버님이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에 대해 안 좋게 얘기했지만 같이 살면서 전혀 시어머니한테 이상한 점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너무 자상하시고 잘해주셔서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하루는 시어머님이 전화와서 결혼 선물을 사주시겠다며 퇴근 후에 백화점에서 보자고 합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저는 백화점에 도착해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그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은아, 어떡하니? 내가 갑자기 볼 일이 생겨서 백화점에 못 갈 것 같아. 대신 내가 너 선물 주려고 매장에 미리 얘기는 해놨으니까 거기 가서 물건 받고 우선 너 카드로 결제해. 그럼 내가 바로 송금해 줄게. 미안하네. 선물 사준다고 해놓고 못 가서 말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이렇게 비싼 걸 언제 준비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알려준 명품 브랜드 매장으로 가서 옷과 가방, 구두까지 최고급 명품을 예약해놨더라고요. 가격만 2천만 원이더라고요. 내 돈으로는 절대 살 일이 없겠지만 어머님이 주신 선물이니 저는 카드로 결제했어요. 근데 그 순간 매장에 시어머니와 시아버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머, 지은아, 여기 무슨 일이니? 아하, 쇼핑하러 왔구나. 어머, 명품을 2천만 원어치나 샀어.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전 너무 당혹스러워서 말이 잘 안 나왔어요. 부모님이 중국집하며 그렇게 힘들게 널 키웠는데 이렇게 사치를 부리며 살았다니 너한테 실망이구나. 아버님, 사실은 어머님이... 지은아, 아버님 지금 기분이 안 좋으시니 우리 먼저 갈게. 집에서 보자. 그렇게 시어머니는 내 말을 가로막고 시아버님을 부축하며 가버리셨어요. 아니, 본인이 명품 선물 사준다고 해놓고 왜 이상한 쇼를 하는 거지? 너무 의아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시어머니한테 어제 왜 그랬냐고 물었어요. 어머니, 선물 사주겠다고 백화점에 오라 해놓고 일이 생겨서 못 오신다고 해놓고 갑자기 시아버님과 오셔서 날 마치 명품에 미친 사치 부리는 여자처럼 얘기하셨는데 왜 그러신 거예요?
아버지가 급한 일 생겼다고 나 불러서 갔는데 백화점 가서 선물 사주신다지 뭐야. 그래서 간 거고. 너 선물은 나도 이상해. 내가 그 매장에 얘기한 건 지갑 한 개였거든. 너가 워낙 알뜰해서 명품 지갑 하나 정도는 선물해줘야겠다 싶어서 그건 50만 원도 안 하거든. 그런데 너가 옷이며 가방, 쇼핑백을 한가득 들고 있는데 나도 놀랐어. 너가 사고 싶어서 산 줄 알았지. 아니에요. 그 점원이 어머님이 다 예약한 거라고 해서 결제한 거예요. 아유, 저런. 뭔가 착오가 생겼나 보네. 그것 가지고 직원들한테 항의할 수도 없고. 그러면 대기업에서 갑질했네 하면서 언론에 나오고 그러면 너희 시아버님 회사 이미지에 안 좋잖아. 어제 일은 그냥 넘어가자. 시어머니는 내가 더 이상 의구심을 가질 수 없게 교묘하게 상황을 피해 가시는 게 너무 찜찜하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는 여전히 회사 법무팀에서 남편과 같이 일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철저하게 팀장과 부하 직원으로 사무적인 관계로 지냈습니다. 남편 성격이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하는 걸 좋아해서 저도 회사에서는 깍듯이 팀장님으로 대했습니다. 어느 날 낮에 근무하는데 저한테 꽃다발이 배달되었어요. 누구지 하며 꽃다발을 보니 메모장이 하나 있었어요. 박지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펜으로부터. 이렇게만 쓰여 있더라고요. 펜이라니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꽃다발은 매일 같은 시간에 도착했고 같은 방에 있는 남편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저에게 묻습니다. 누구길래 이렇게 매일 꽃다발을 줘? 박변 짝사랑하는 남자라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팀장님. 저도 누군지 몰라요. 그냥 팬이라고만 메모에 적혀 있어서요. 남편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당연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거래처 사람과 저녁 약속이 있어서 먼저 퇴근하고 저 혼자 퇴근하는데 회사 건물 앞에서 한 남자가 꽃다발을 들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누구세요? 제 앞을 가로막은 사람은 키가 180cm 정도 되는 호리호리한 몸매에 명품 슈트를 입은 잘생긴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매일 꽃다발을 보낸 팬입니다. 아, 그러세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알고...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는 패션 모델 이준이라고 합니다. 저 꽤 유명한데 변호사님 TV 안 보시니 저 모르시나 봐요? 아, 그래요? 모델이세요? 어쩐지 너무 잘생기셨다 싶었어요. 저 죄송한데요. 제가 유명인이라 사람들 안 보이는 곳으로 가면 좋겠는데요. 아, 제가 그걸 생각 못했네요. 네, 우선 자리부터 피하죠. 그 순간 그 남자는 제 손목을 확 낚아채서 사람들 없는 좁은 골목으로 뛰어갔어요. 잘생긴 남자가 손목을 잡으니까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심장이 쿵쾅 뛰더라고요. 그렇게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지나가서 위험해 보였어요. 이때 오토바이 한 대가 제 옆을 지나갔고 남자는 제 어깨를 감싸며 저를 자기 쪽으로 당겼는데 반동으로 저는 남자 품에 안겨버렸어요. 저희는 서로 머쓱해서 웃기만 했습니다. 남자는 저한테 팬으로서 같이 밥 한번 먹고 싶다며 저녁 식사를 제안했고 남자가 예약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가서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오늘 처음 봤는데 남자는 제게 장난도 치고 와인 마시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서로 취미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더라고요. 와인이 거나하게 취한 상태로 이제 집으로 가려는데 남자가 저한테 줄 게 있다면서 자기가 지금 호텔에 머물고 있어서 같이 가자고 합니다. 처음 보는 남자와 호텔방에 간다는 게 깨름칙했는데 다행히 그 남자가 주위 시선도 하니까 자기가 먼저 방에 들어가 있을 테니 나중에 혼자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호텔에 같이 들어갔고 남자가 먼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저는 한참 후에 올라갔습니다. 알려준 호수의 방문을 열어서 들어갔어요. 남자는 구두가 든 쇼핑백을 주며 이번에 본인이 촬영한 광고주가 준 명품 구두인데 저한테 주고 싶었다고 건넵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동안 저를 이성으로 좋아하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해서 기분 안 나쁘게 얘기하고 그 방을 나오려는데 스킨십을 시도하려고 해서 저는 뺨을 때리고 화를 내면서 방을 뛰어나왔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 출근해 복도를 걸어가는데 지나가는 직원들이 저를 보며
수군수군 대더라고요. 제 자리에 와서 컴퓨터를 켜서 일을 하려는데 옆자리에 있는 동료가 박병 큰일 났어. 얼른 회사 단체방 들어가 봐. 아유, 일을 어째. 저는 전 직원이 같이 쓰는 단체 메신저방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가 모델 남자와 함께 있었던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남자가 회사 건물 앞에서 저한테 꽃다발 주는 사진, 제 손목을 잡고 급하게 뛰어가는 사진, 좁은 골목에서 제가 남자 품에 안긴 사진, 제가 호텔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진, 호텔 방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어요. 아니야, 이거 오해야. 이 사람이랑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선물 준다고 해서 호텔 간 거고. 저는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얼른 남자한테 전화를 했지만 없는 전화번호라는 ARS 목소리만 들립니다. 순간 뭐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전화하셔서 저를 방으로 부르셨어요. 방에는 남편도 같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굳은 표정으로 겨우 화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 사실이냐? 아버님, 그 남자랑 절대 그런 사이 아니에요. 그날 처음 본 사람이에요. 사진이 오해할 수 있게 그렇게 찍힌 것 같아요. 누가 일부러 그 사진 찍은 것 같아요. 저 사기꾼에 당한 것 같아요. 아니,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런 씨알도 안 먹힐 거짓말을 해? 그 자식 누구야? 언제부터 만난 거야? 여보, 아니라니까. 나 당한 거라고. 그 매일 꽃다발 보내준 팬이라는 사람이 그 남자였어. 애미야, 구차한 변명 듣고 싶지 않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보다. 우리 며느리 똑똑하고 반듯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명품 중독자에 결혼한 지 얼마 됐다고 바람까지 펴고 우리 집안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당장 이혼해. 저는 울면서 억울하다고 했지만 시아버님과 남편은 싸늘하게 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님은 이혼 서류를 저한테 주시며 도장을 찍으라고 합니다.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한마디 합니다. 에휴, 어쩌니. 너 구속 안 시킨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해. 어떻게 새 신부가 바람을 필 수가 있어. 잘생긴 모델이니까 눈이 확 돌아갔겠지. 네? 어머니 지금 모델이라고 하셨어요? 저 아버님, 남편, 그 누구한테도 그 남자가 모델이라고 말한 적 없는데요?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사진 보니까 키도 멀끔하게 크고 잘생겨서 모델 같다 그런 의미로 말한 거지. 옆에 있던 남편이 당황하는 시어머니를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런데 시아버님 안색이 계속 안 좋으시더니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여보, 왜 이래요? 아버지! 바로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혹시 아버님이 잘못되실까봐 의식 없으신 시아버님 곁을 지키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다행히 아버님은 정신이 드셨고 의사는 아버님이 뇌종양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안정이 필요한 상태라 입원하면서 치료받다가 곧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보는 게 불편하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 나 보는 거 불편한 거 아는데 지금은 아버님 회복에만 신경 쓰자. 그리고 우리 일은 그 이후에 해결하자. 당신은 회사 나가야 되니까 내가 아버님 간호하게 허락해줘. 남편은 탐탁치 않아 했지만 아버님 회복할 때까지만 이 집 며느리로서 도리를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시아버님은 뇌종양으로 수술을 받은 후 가족들 얼굴도 잘 몰라보고 어쩔 때는 엉뚱한 소리도 하고 정신이 온전치 않았습니다. 말이 어눌하셔서 말을 하실 때는 입에 귀를 대고 들어야 겨우 들릴 정도였어요. 그리고 제가 남자와 바람이 나서 이혼하라고 하신 것도 전혀 모르셨습니다. 평소처럼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지은 양, 난 너의 아버지 해주던 짜장면 먹고 싶어. 네, 회장님, 제가 짜장면 맛있게 만들어서 드릴게요. 시아버님은 저를 19살에 만난 소녀로만 기억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때 회장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던 짜장면을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역시 이 집 짜장면 맛을 잊을 수 없어. 아버님은 어디 가고 지은 양이 오늘 만들었어? 아빠는 오늘 배달 주문이 많아서 배달 갔어요.
맛있게 많이 드세요, 회장님. 저는 기억이 없는 시아버님을 보니 너무 가슴이 미어져서 계속 눈물이 났어요. 저는 밤새 지극정성으로 시아버님을 간호했고 시어머니는 저를 못마땅해 했어요. 왜 하필 이혼 도장 찍으려고 할 때 쓰러질 게 뭐람? 너 지금 시아버지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너가 못된 년이란 거 모르고 있어서 옆에 두는 거지? 정신 돌아오면 너 당장 이혼 도장 찍어.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저도 지치네요. 아버님 건강 회복하는 거 보면 저 남편과 헤어질게요. 시어머니는 웃음을 짓습니다. 아가, 나 집에 가고 싶어. 방금 전까지 절 못 알아보더니 이제 또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아요. 아버님, 조금만 참으세요.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병원에서 회복하시면 집에 모셔갈게요. 지금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잠 푹 잘 주무시고 편히 쉬셔야 돼요. 아버님이 주무시자 시어머니가 오늘 밤은 자기가 간호할 테니 저한테 자기 방에 가서 화장품들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저는 차를 타고 가서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 방으로 들어가서 화장품을 챙기고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와서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저는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이혼 얘기가 오고 가고 있어서 친정집에서 지내고 있거든요.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누가 찾아왔습니다. 누구세요? 박지은 씨 되시나요? 경찰입니다. 전 놀라서 현관문을 열었고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지은 씨, 지금부터 저희가 하는 말에 거짓 없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어젯밤 11시경에 시댁에 가셨죠? 네, 시어머님이 병원에서 밤샌다고 화장품 갖고 오라고 하셔서 갔어요. 화장품 말고 금관에 있던 금 훔쳤잖아요. 무슨 금이요? 어디 숨겼어? 금독겁이 10개가 없어졌다고 당신 시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 집 CCTV를 확인해 보니 그 시각 당신이 집에 들어가는 거 찍혔고 방 앞에 있는 CCTV에 당신이 검은 모자 푹 눌러 쓰고 금괴 든 검정 가방 들고 나오는 게 다 찍혔어. 검정 가방이라뇨? 저는 화장품 몇 개 든 쇼핑백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그러더니 저희 친정집을 뒤지며 찾다가 차 어디에 주차해놨어요? 같이 가봅시다. 집 앞에 주차해둔 제 차 트렁크를 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없어졌다던 금두꺼비 10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경찰이 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당신을 절도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 금두꺼비는 개당 5억짜리로 총 50억 정도 됩니다. 경찰서에 가서 전 조사를 받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급하게 뛰어서 왔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화를 내며 오호라, 네가 막장을 보여주는구나. 남자랑 바람 피는 것도 모자라 이혼하면 둘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 아버지 재산에 손을 대? 에휴, 이래서 거지 새끼들은 거두면 안 된다더니 시아버지가 저렇게 쓰러졌는데 저러고 싶을까? 저게 인간의 탈을 쓴 악마지. 여보, 어머니, 저 아니에요. 제가 훔친 거 아니라고요. 제 말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선심 쓰듯이 현우야, 지금 당장 쟤 구속시키고 싶지만 감옥 가면 우리 집안에 먹칠하게 되는 거잖니? 그러니 다시는 여기 얼씬하지 말라고 쫓아내는 걸로 합의 보면 어떻겠니?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 그게 좋을 것 같네요. 저런 여자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명성을 더럽힐 수 없죠. 그렇게 구속 대신 합의로 마무리를 하고 저는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시아버님은 제정신이 돌아왔고 급하게 남편을 불렀어요. 현우야, 얼른 며느리 데려와. 이거 다 네 애미가 꾸민 일이야. 시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집에서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가정부가 들었는데 내가 며느리한테 화장품 갖고 오라고 시킬 거야. 그리고 며느리 그날 입은 옷을 사진 찍어서 보내줄 테니까 그 애가 화장품 들고 나간 후 너가 며느리와 똑같은 옷을 입고 금두꺼비 훔쳐서 나오면 돼. 그리고 며느리 차 트렁크에 금두꺼비 넣어두면 돼. 그리고 며느리한테 뒤집어 씌우고 이혼시키고 나면 그 애들 유산은 다 내 거라고. 심상치 않음을 느낀 가정부는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해서 시아버님께 전달해 준 거였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전화가 걸려옵니다. 사설 심부름센터 직원의 전화였어요. 그 직원이 알려준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를 탐탁지 않게 생각한 남편은 사람을 고용해 시어머니 뒷조사를 시작했고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시아버님, 즉 회장님이 작성한 유언장에 재산 상속을 남편과 저에게만 남겼고 만일 이혼할 시에는 배우자인 시어머니에게 유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서를 돈으로 매수해서 그 유언장 사본을 받게 되었고 유산을 받으려고 저와 남편을 이혼시키려고 계략을 짠 거였던 겁니다. 유명 모델에게 억대에 달하는 큰 돈을 주며 저를 호텔로 끌어들여서 이혼할 빌미를 만들어달라고 사주했고 그 사진을 찍어서 회사 단체 메신저방에 올렸던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절도죄로 확실히 이혼하게 하려고 다 꾸민 거였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따귀를 때리고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합니다. 우리 집에 작정하고 들어와서 우리 엄마까지 죽이고 이제 우리 집 재산까지 다 뺏으려고 한 거야? 내가 그동안 당신 같은 쓰레기한테 어머니라고 불렀던 게 수치스러워! 현우야, 엄마 말 들어봐. 이거 다 거짓말이야. 전현이 변호사니까 입만 살아가지고 다 꾸민 거라고. 저 가정부도 돈 주고 거짓말하라고 시키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해? 아주 인생 자체가 거짓이었더라고. 내가 심부름센터 통해서 알아봤더니 가관도 아니던데. 당신이 우리 집에 처음 들어올 때 결혼했더라고. 남편이 직업도 없이 노름만 하는 망난이어서 자기 아내를 가정부로 위장해 부잣집 남자 꼬셔서 재산 타내려는 수작이었더라고. 어떻게 남편을 두고 우리 아버지랑 결혼을 할 수가 있어? 뒤로 빼돌린 재산이 장난이 아니던데. 강남에 당신 소유로 빌딩 3채나 있더라고. 내가 변호사라는 거 당신 잊었나봐. 내가 증거 찾으려고 수십 년간 당신 뒷조사했거든?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숨겼던지 이제야 찾았네. 당신 이제 끝이야. 결국 시어머니와 그 남편은 사기죄로 구속되었습니다. 시아버님과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오해해서 미안하다며 오열을 합니다. 다시 저희 집은 평안을 찾았고 저는 시아버님 건강을 챙겨드리려 변호사 일을 그만뒀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물려받아 대표이사가 되었고요. 악독한 시어머니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그때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래도 저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던 시아버님과 남편에게 감사하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